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온 국민이 바라고 기대에 맞지 않던 행복도시 건설이 시작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행복도시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행복도시 건설의 의미와 대처에 대해서 중간평가하는 자리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천식의 이슈 토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도시 얘기를 하면 이춘희 시장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행복도시 건설청의 초대 청장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세종시를 품고 있는 세종시장으로서 현직에 머물러 계신데요. 뭐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행복도시 세종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3년 초로 올라갑니다.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제가 인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획에 좀 참여를 했었다고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 출범하자마자 2003년 3월부터 신행정 수도 기획에 관한 이제 실무 책임을 맡아서 제가 이 도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입지는 어디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 가지고 도시 구상 기획하는 총괄 책임자를 맡았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돼서 입지도 선정되고 그게 법령도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건설의 책임을 맡아서 이제 초대 건설청장으로서 또 건설을 지휘한 그런 인연이 있고 이제는 시장이 되어서 이 도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찌 보면 이 세종시야말로 저와 가장 큰 인연, 어찌 보면 좀 운명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나 도시개발 전문가들 얘기로도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거대 프로젝트의 초기 입안 기획단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관여하시는 분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 의미에서는 독특한 인물이십니다. 예, 뭐 저로서는 굉장한 영광이죠. 예. 또 동시에 또 가끔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도시가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뭐 건설만 담당했던 사람 같으면은 기획이 잘못됐다. 또 도시시장으로서 대민 서비스만 담당하는 것 같으면 건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기획, 건설, 도시 관리 전반을 제가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행복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그릇도 만들고 또 그릇에 어떤 콘텐츠나 의미를 담을지 또 고민하시는 다양하고도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행복도시 건설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 10년이 지나서 예. 1단계에 관한 그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예. 거기에 주목할 만한 어떤 발언이 있었는데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재촉구하거나 재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신행정 수도가 유연결정 난 뒤에 행복도시 법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기획을 했는데 그때 계획은 2015년까지 작년까지 1단계로 보고 1단계의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약 15만 명의 도시로 만들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 도시를 기업 도시로 바꾼다든지 하는 수정안 그리고 또 이 도시 자체를 제대로 안 하겠다는 백지화 뭐 이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프로젝트에 따라 가지고는 어떤 것은 한 2년 정도
어떤 것은 한 4년 정도 이렇게 늦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간으로 보면은 1단계가 이미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아직은 1단계에서 했어야 될 일들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인구는 얼추 이제 한 15만 가까이, 신도시 기준으로 15만, 전체로 보면 한 25만 가까이 이렇게 돼 갑니다만, 인구가 오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 인프라,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같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은 아직 충분히 조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들어와 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우리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 의지도 지난 두 정권 지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부는 이걸 뭐 아예 수정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부고 또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플러스 알파가 뭔지 밝혀지지도 않고 또 예산도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있어서 도시계획이 당초 계획한 대로 이렇게 실천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당초에 기대했던 바 국가 균형 발전에 미치는 효과 이런 측면에서도 아직 미진한 게 사실이고 또 실질적인 행정수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 와서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그리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지금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 데다. 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도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의 1단계가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시간적으로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점도 있고 이제 더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정부 부처 중에 몇 개 부처가 더 이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기 이전하신 분들이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 정주 여건 보장이 안 돼 있다. 안정화가 시급한 문제다. 이런 지적이 또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거죠. 이제 그 인구가 이제 유입이 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예를 들자면은 작년도에 이제 건설이 확정 발표된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만 하더라도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한 2008년도경에 착공이 돼가지고 2017년 내년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겨우 착공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서울을 오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불편을 겪는 것이고요. 뭐 아트센터 지금 대규모 공연장이 없어서 우리 세종시가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아직 공연장도 없단 말이죠. 이 공연장 역시 2012년쯤에 착공이 돼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지금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교통이라든지 또 생활 편익시설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불편을 얘기를 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제도 이 자리에서 행복도시 원년 멤버라고 할까요? 초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장, 민간위원장이죠. 김한재 위원장 또 그게 우연시비 때문에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장, 뭐 최병선 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시고 전반적으로는 세종시가 그래도 부분적으로 미흡한 측면도 있지만 그냥 괜찮다, 잘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셨어요. 앞으로 물론 헤쳐나가야 할 부분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자족적인 성숙 단계 뭐 이렇게 했네요. 2단계. 이 내용은 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1단계가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제대로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되고 그렇게만 15만 정도 도시가 되는 건데 2020년까지는 2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2단계 기간 중에는 주로 자족성 확보하는 것에 예.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인데 행정기능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전이 됐는데 행정기능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도시가 될 수 없으니까 일자리와 관계된 일자리가 다른 일자리가 있어야 도시가 자족성을 갖출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첨단 산업, 대학, 또 연구 관련되는 기능들, 그다음에 보건, 의료 뭐 이런 기능들이 이제 유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자족성 확보하기 위한 2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도시가 하나의 도시로서 제대로 면모를 갖추고 도시민들의 기대나 욕구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분야, 문화, 예술, 교육,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예. 자족 도시로서의 그 내용을 좀 충실히 채워야 된다. 이게 2단계 주요 내용이시구만요. 2020에 보면 인구 규모도 한 50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 규모로 보면은 원래 이제 신도시만 해가지고는 30만. 예, 전체 포함해서 이제 전체 포함해서는 한 45만 정도를 그렇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2단계 자족 기능을 확보하는 2단계에서 웬만한 도시 인프라들은 다 갖춰야 됩니다. 그 전에 갖춰야 되겠죠. 예. 그리고 3단계는 2021년 이후 3단계는 성숙 단계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 놓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도시가 커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것은 2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단계에서 신도시 기준으로 30만을 만들고 또 이 기반 시설 중에서 특히 이제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도시 기반 시설 그리고 문화와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뭐 중앙 공원이라든지 박물관 단지를 만드는 문제라든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 편익 시설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만들고 국가에서 이제 8조 5천억, LH공사에서 1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대부분의 비용들이 2020년까지 거의 대부분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가 어느 정도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2단계에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2단계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도시가 자연스럽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3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단계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자리, 기반시설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 역시 조금씩은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2단계 기간 자체를 2020년에서 한 1, 2년 정도 좀 늦춰서 잡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가 이미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내지 4년 정도 늦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2단계 사업 역시 늦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서둘러서 이렇게 빨리빨리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일이 너무 거칠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잘 만드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도 해야 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 세종시가 서울의 정치 그리고 세종의 행정 이렇게 분리됨에 따른 여러 가지 비효율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해결책으로 제가 국회 분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쭉 주장을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공감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해찬 의원 발의로 국회법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심의가 되고 있고 아마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개헌은 이제 지방 분권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정부 내에서 청와대와 내각 간의 역할 분담 이런 문제들도 논의가 될 텐데 청와대와 내각 간의 역할 분담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서울과 세종의 역할 분담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각, 총리와 각 부처에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부여가 된다면은 우리 세종의 역할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 아니냐. 이제
개헌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개헌은 뭐 시기 문제가 왜냐하면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관습 헌법상 수도 이전은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 헌법적인 문제가 제기가 됐으니까 예, 예. 이번 기회에 헌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개헌을 버리면 해야 되죠. 된다. 개헌해서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해두고 예. 가면은 법리적으로 예. 모순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책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다만 이제 헌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것이니까 예. 이거 헌법적인 관점의 문제는 개헌 과정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나가면은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이죠. 예. 어제 이 자리에서도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덧붙여서 행복도시 완성을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미미한 여진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반드시 재개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저는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행복도시 건설, 우리 세종시 건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 건설은 지방화의 상징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세종시 한 도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종시 건설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국토 공간 구조를 바꾸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개헌에서는 그 정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방 분권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되고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개헌은 국가 권력 구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정말 우리 생활과 정말 중요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은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세종시 건설의 또 다른 한 측면은 바로 지방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제대로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 개정할 때 그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1급 시스템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시키자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기능도 분산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한의 집중과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개헌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죠. 예. 또 법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해서 신행정 수도라고 하는 용어조차 못 쓰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 하여튼 뭐 그 논의는 또 별도로 다음 기회에 또 깊게 좀 하시기로 하고 이제 행복도시 건설 1단계가 미흡한 가운데 완료가 되고 이제는 자족적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 인프라라든지 또 시민들의 의식 뭐 이런 부분 특히 호수공원이라든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는 그 의식 있는 시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방문을 하셔요. 대전에도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교육 환경이 좋다. 잠시라도 도서관을 이용하고 호수를 거닐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워낙 당초 계획 자체를 국제 수준으로 인터내셔널하게 만드셔서 글로벌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느 단계 이상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현재도 미흡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이 도시를 계획할 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도시가 이제는 이렇게 큰 도시를 다시 만들 일이 세계적으로도 없을 겁니다. 우리 세대에 다시 이런 일이 있겠나? 아니면 앞으로 뭐 100년, 200년 가더라도 그런 기회가 또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의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도시 분당 일산이라든지 동탄, 동백 이런 도시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도시들은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를 건설할 때는 전체 개발 면적 중에서 반 이상을 녹지 또 공지로 이렇게 보존을 하자. 특히 아까 이제 호수공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도시 중심부를 비워서 공호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체가 이게 도너츠형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환상에 돌아가고 다른 예. 도시들은 도심에 그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들을 전부 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지 그리고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들을 삥 둘러서 환상형으로 배치를 하고 가운데를 비워놓고 이 비워놓은 시설들을 비워놓은 공간들을 전체 시민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거기에 호수공원도 돼 있는 것이고 지금 국립 세종박물관, 예, 예. 세종도서관, 예, 예. 또 현재 대통령 완성돼 기록관 있는 거죠. 예. 예, 완성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박물관 단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예산이 확정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계획 확정됐고 내년부터 이제 설계비 예산이 들어가서 찼습니까? 예. 그 계획이 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심부에 공원을 만들어서 온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도시는 우리 세종시라는 도시는 우리 국가가 투자해서 만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세종 시민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그렇죠. 자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대전이나 청주나 이런 주변 도시에서도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죠. 예. 이제 행자부도 와야 되고 미래창조과학부도 와야 되고 예. 몇 개 부처가 더 좀 오고 이제 국회 본원이 오면 좋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원이라도 온다든지 아니면 상임위라도 세종에서 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국민적인 공감대로 어느 정도 형성하고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우리 세종시의 비효율 문제, 행정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여의도에서 열리는데 공무원들이 국회 열릴 때마다 몽땅 짐 싸들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앙부처들,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처들은 전부 이쪽에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생과 관련되는 국회 활동은 주로 상임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는 굳이 여의도에서 할 필요 없이 우리 세종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세종시에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게 국회 본원입니다. 그리고 본원 이전은 자칫하면 이제 헌법적인 문제하고 그렇죠. 예, 결부될 수가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꺼내기가, 예. 나중에 헌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국회를 통째로 옮겨오는 건 좋은데 당초 계획대로 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국회 본원을 설치해서 굳이 공무원들이 짐 싸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렇게 만들자는 것이 이제 국회 본원 설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중심부에 국회가 올 수 있는 공간들은 유보지로 이렇게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땅이 있다고요? 땅은 다 가운데 확보를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땅은 손대지 마라 예. 이렇게 해놓고 있어서 준비는 다 하고 계시네요. 언제든지 오시라. 그리고 이제 실은 그 상임위 할 수 있는 정도의 국회 건물 짓는 건 국회 이제 예산 정책처에서 뭐 나름대로 이제 사전 검토를 계략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만 대충 한 1,000억 남짓이면은 그 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돈이긴 하지만 국가적 사업이니까 뭐 그 뭐 정도는 또 이런저런 행정 비효율을 따져보면은 그게 좀 그렇게 큰 돈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행복도시라고 하는 것이 당초 취지와 이유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분권을 가속화시킨다 이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심 거점으로서 기능한다. 이런 이제 원대한 포부와 비전을 내걸고 행복도시가 이제 건설이 시작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때 그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구 유입을 수도권에서부터 충당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실제 보면 어떻습니까? 인접한 광역 기초지자체에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특히 대전광역시에서는 최근 통계를 보면 5만 이상이 몇 년에 걸쳐서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당초 수도권 인구 유입으로 잡고 기본 계획을 했는데 그건 허구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우리가 인구 50만의 도시로 예. 그리고 기존 도시 대전에다가 신시가지를 만들어갖고 붙이는 방법도 있고 새로운 도시로 만드는 방법도 있었는데 50만의 신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그 규모를 50만으로 정한 이유가 실제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도시 규모가 더 큰 게 좋죠. 100만, 200만 이런 도시를 만들어서 수도권의 인구를 많이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좋을 텐데 그게 이제 우선 비용도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큰 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주변 도시에서 많이 인구가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전이나 청주, 공주, 천안 이런 도시에 충격을 많이 주니까 50만 도시로 만들고 또 하나는 이 도시를 한꺼번에 50만 도시로 만드는 게 아니라 2030년까지 매년 한 3만 내지 5만 정도, 대체 한 3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도시를 만들어서 만들어 가게 되면은 주변 도시에서 한꺼번에 큰 충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도시 계획을 했었고요. 또 하나 이제 국가 균형 발전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면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종시가 제대로 건설이 돼야 됩니다. 제대로 건설이 되어야 수도권으로부터 많이 오는데 지금 현재는 처음에 신행정 수도를 하려고 했다가 행정지구시 복합도시로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 행정 비효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필요한 인프라는 제때 좀 건설되지 않은 상태고 국가에서 투자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되면은 그런 효과가 당초 계획대로 나올 텐데 그 부분들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효과가 조금 천천히 발현된다 볼 수가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이 도시는 그 정주 환경이 굉장히 좋은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주변 도시에서 볼 때는 또 비교적 정주 환경이 좋고 또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고 쾌적하고 뭐 이러니까 주변 도시에서 이제 많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죠, 사실은. 예. 그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인접 시군에서 특히 대전광역시도 걱정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공주나 논산, 부여 뭐 이쪽 기초지자체에서도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결국은 이것이 세종시만의 발전을 위해서 행복도시가 건설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 중부권의 발전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처음 계획할 때부터 예. 이 세종시를 만들어도 예. 신도시 자체는 50만 도시밖에 안 되거든요. 예. 주변 읍면지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됐을 때 80만 도시인 거거든요. 이거 갖고는 서울과 경쟁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행정 기능은 세종에 놓고 그다음에 대전에 예를 들어서 대덕단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 기능이라든지 또 산업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청주, 천안 이렇게 묶어서 중부권의 하나의 새로운 광역 도시권, 광역 도시권 또 경제의 새로운 축을 예. 하나 만들면은 이게 수도권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주변 도시와의 상생 발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주변 도시와의 적정한 선에서 역할 분담. 세종은 행정 기능 중심으로 가고 다른 산업이라든지 다른 기능들은 주변 도시에서 나눠서 하고 그 대신 연계를 강화해야 되죠. 도로로도 연결을 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연결을 하고 예를 들자면 저희가 연구원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광역자치단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많은 시민들은 우리 세종시에 세종발전연구원을 만들자. 별도. 예, 별도로 만들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전하고 같이 연구원 하나 대전세종연구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는 거죠. 뭐 대전과도 뭐 교통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버스도 세종에서 대전으로 가는 사람, 대전에서 세종으로 오는 사람 계속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교통량이 늘어나면 도로도 만들어야 되지만 버스 노선도 만들고 그렇게 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산업도 대전이 해야 될 역할, 우리 세종에서 해야 될 역할,
같이 만드는 산업단지를 만들더라도 상생형 산업단지로 만들자. 예, 뭐 이런 얘기라든지. 예, 그 말씀은 참 좋으신데 이제 세종시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만 따져도 충청북도가 있고 충청남도가 있고 또 대전이 있고 예. 또 일부는 뭐 조금 떨어져 있지만 경기도도 일부 걸릴 테고요. 그렇습니다. 예. 전라북도도 있고 뭐 경상북도도 걸릴 수가 있죠. 조금 넘어갔지만. 근데 이제 지금 연구원 말씀을 하시니까 대전하고의 상생협력의 어떤 표시다. 그건 좋습니다만 충남이나 충북에서는 좀 왜 우리하고도 같이 하지 왜 대전하고만 그러냐 뭐 이런 얘기는 혹시 없었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연구원도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서울 같으면 서울시정연구원이 한 200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뭐 그 정도 규모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대전, 세종, 충남북 이렇게 해서 4개의 자치단체가 함께 운영을 하면은 연구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공동의 싱크탱크로서 공동 싱크탱크로 쓰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아, 그런 제안을 하셨었어요? 이거 만들기 전에? 저는 이제 우리 먼저 이제 시정연구원 만들어야 되니까 우선 이제 대전에 제안을 했는데 권선택 시장님이 오케이 하신 거고 선뜻 좋다 같이 해보자 이러셔서 저는 이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선 대전하고 같이 한 거고요. 저는 충남북도 함께 할 수 있다면은 나는 뭐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시가 제대로 다양한 기능을 갖추려면 그 중에서 접근성이나 이동성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KTX 세종역 신설 같은 경우 예. 물론 이제 당연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예. 또 어떻게 보면 충북이나 충남에서 보면 야 공주역도 인접해서 있고 예. 오송역도 있는데 예. 고속철을 저속철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세종시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협력할 건 큰 틀에서는 협력하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에서는 지역 이기주의 양상도 표출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세종역 신설에 대한 의지는 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 국장 때 경부 고속철도 건설 기획단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경부 고속철도 공정 중에서 17%를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45%에서 62%까지. 내가 고속철도에 대해서 좀 압니다. 예. 고속철도가 굉장히 비싼 교통수단입니다. 그 경부 고속철도 18조 원 들었고요. 호남 고속철도도 14조인가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아, 몇십조 공사고만요.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큰 인프라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인구가 24만 4천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인구가 이제 늘어날 거란 말이죠. 2020년이면 40만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세종시에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려면은 오송까지 가거나 남공지역까지 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 오송역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19,000원 이렇게 드는데 세종에서 오송역까지 급히 가려고 그러면은 급히 가기도 차도 쉽게 택시도 잘 안 잡히고. 택시 문제도 그 있다고만요. 예, 택시도 잘 안 잡히고. 질문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예, 그리고 비용도 뭐 25,000원, 3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만만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 가는 것보다 더 비싼 거죠.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송역이나 이런 것처럼 큰 역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기왕에 노선 지나가고 있으니까 간이의 경태로 만들면은 큰 돈 들어가지 않거든요. 한 500억 내지 800억이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고속철도 건설비로 보면은 뭐 14조 뭐 이러는데 그 중에서 500억, 800억 이렇게 들여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실은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우리가 세종역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대전은 그냥 가만히 있다. 앉아서 덕을 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아니 대전에서 이제 좀 서북부죠. 다른 분들은 이제 반대를 하시는데 충남이나 충북은 이게 대전 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이쪽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죠. 예.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야 되고 뭐 저속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난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오송도 쓰고 세종도 쓰고 남공지역도 쓰고 그러면은 그러면 완행 절차니까 완행 절차가 되는데 이건 세종역에서 쓰는 것은 오송이나 남공지역에서 안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저속철이 아닌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용도 그렇게 큰 비용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세종역을 설치하면은 세종 시민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세종역 설치하면은 충북 사람들이 불편하냐? 불편할 일이 있습니까? 충북 사람들은 오송역 이용하면 되니까 불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송역을 잘 건설해 놨는데 오송역 중심으로 해서 좀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기대가 그게 이제 좀 미흡하겠죠. 아무래도 조금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예. 그거는 우리 역이 중요합니까? 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예, 아니 전 그건 그 정도로 논의를 하고요. 이제 세종시하고 행복청하고도 최근에 업무 중복 권한 이양 관련해서 이제 밖에서는 갈등 양상이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해찬 의원인가요? 이게 법안도 제안을 해서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세종시와 행복청은 어떻게 보면 이와 인문의 관계로 같이 가야 될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예. 왜 외부에서는 이게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예. 조금 의문이 가요. 예. 그 초대 행복청장이시고 뭐 공무원으로는 한참 후배이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선배 후배라고 뭐 제가 실은 제가 주장해서 예.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에 행복도시 건설청 설치 규정이 들어갔고요. 아, 예.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 예. 제가 행복도시 건설 초대 청장이었고 누구보다도 애정이 또 많으실 텐데. 제가 직원들 뽑았고요. 아.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73제곱미터가 이렇게 구획이 돼 있고 나중에 이 도시가 건설되면 특별시로 만들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허가권은 충남도에 있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건설이 된 후에 다시 충남도로 되돌아갈 땅 같으면은 충남도에서 그대로 인허가권 행사해도 되는데 이거는 충남도에서 아예 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업무를 자치사무를 관장할 관청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복도시건설청에 행복도시건설청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니까 국가사무를 하는 거죠. 이게 국가사무만이 아니고 자치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이 자치사무를 담당할 도나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었다. 그때 이제 처음 염두에 뒀던 것은 이제 시청이 만들어지면은 시청에서 자치사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특별자치시가 원래는 한 2015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2012년에 갑자기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치사무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그때 명쾌하게 정리를 잘 못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치사무는 어떤 성격이냐면은 저희 시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도로 조명화가, 옥외 광고물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시청이 읍면동 지휘해 가면서 일을 합니다. 이제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다. 플래카드 같은 거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은 좋은데 중요한 건 도시계획에 관련된 권한을 그건 그대로 이양하라.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건 법에 담겨 있는 게 아닙니까?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그 권한은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둬야죠. 예. 왜냐하면은 기본계획, 예. 개발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행복도시 건설청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건설에 필요한 기능들은 그대로 행복청이 가지고 있어야 도시 건설 제대로 하죠. 근데 다만 이제 주민자치와 관련된 그렇죠. 권한만 이양하자. 민원 서비스, 예. 대민 서비스 이런 것들은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잘하기가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세종시하고 행복청과의 관계가 협력 관계가 아니고 그것도 긴밀한 협력이 아닌 갈등 관계로 비춰지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 또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은 이제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소한 의견이나 이견의 발생이다. 그리고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아직은 도시가
도시 건설이 반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복도시 건설청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 이 도시 건설 자체가 국가의 책무를 준 겁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고 이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행복도시 건설청이 있는 거고요. 이 행복도시 건설청은 이 도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민원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일매일 민원에 맞닥뜨리는데 이런 민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방사무, 자치사무 이것은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거 저희가 달라는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이제 세종시가 하나의 도시로서 분명한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위해서 세종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의 그 갈등, 저 외부에서는 이렇게 갈등 뭐 이렇게 좀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약한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조치원하고 이쪽 행복도시로 빚어진 천마을을 비롯한 그 행복도시 안에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 시민들하고의 약간은 이질적인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격차라고 할까 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이춘희 시장께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시간을 좀 단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청춘조치원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치원이라는 곳이 읍으로 승격된 지가 1931년도에 읍으로 승격됐어요. 거의 100년, 80년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넘었으니까. 85년 이렇게 됐는데, 대전하고 뭐 같이 읍으로 승격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인구가 5만도 안 되는 굉장히 도시가 좀 낡고 그래서 여기는 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뭐 저 행복도시 그러니까 옆에 와서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좀 도시의 새 바람. 상대적 박탈감이나 우야감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그거는 이제 행복도시가 이제 건설이 착착 이제 막연히 생각해 보면은 뭐 그 존재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은 우리 신도시 주민들한테 혹시 가까이에 조치원 그분들은 안 느끼실 거고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조치원 때문에 혹시 불편한 게 있습니까? 뭐 아니옵시다. 그분들은 아니시고 조치원 분들한테 저 행복도시가 신도시로 건설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손해 본 거 있습니까? 손해 본 거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다른 거죠. 행정 수요가 신도시의 행정 수요하고 구도시인 조치원의 행정 수요 자체가 다른 겁니다. 신도시는 새로운 도시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뭐 도로 놔달라, 상하수도 놔달라, 도시가스 놔달라 기반 시설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오히려 생활상 교통 측면에서 또 문화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도시는 민원의 대상이 틀리다. 민원 내용 자체가 아주 틀립니다. 근데 이제 구도시인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원에서는 도시가 워낙 낡았으니까 이 도시를 좀 젊은 도시로 탈바꿈시켜 줬으면 좋겠다. 재생에 대한 기대. 도시 재생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인데 지금 현재 37개 세부 사업이 다 착실히 추진되고 있고 오늘 그 신흥1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 이름이 외딴말입니다. 거기에 도시 재생이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제 거기 주민들이 하는 행사 잠깐 다녀왔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주로 주민 스스로 바꿔 나가는 거죠. 주민 주도형, 주민 자치형으로 스스로 지금 경로당으로 쓰고 있던 것을 자기 마을 박물관을 만들고 그 학교 담장에다가 멋진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분위기가 완전히 밝은 분위기로 만들고 오늘은 한 60면 정도 되는 주차장, 쌈지 주차장이라고 그러는데 소유권은
민간이 가지고 있고 그 대신 당장에 쓰질 않으니까 우선 주차장으로 쓰도록 해라. 그러면 시에서는 이제 뭐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에 좀 준비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계획 세워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주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에 불타고 있고 시에서는 그걸 하는데 조금씩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쪽으로 돼 있어서 저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당면과제 중에 하나가 조치원을 비롯한 원도심의 도시 재생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뭐 조치원 과가 생겼더라고요. 청춘 조치원과라고 그래서 예. 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과 이 소통 문제거든요. 예.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예.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그 시정의 핵심 정책으로서 청춘 도시원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걸 예. 증명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재생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투입시켰고요. 예. 또 하나는 도시재생대학, 예. 도시재생대학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를 계속하게 만드는 6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근데 처음에는 뭐 한 40-50명 정도 참여하더니 이제 한 150명 정도 참여하고 처음에는 제가 가면은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그러는데 6기 졸업식 때 수료식 때 가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다 달라지고.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안 중에 하나가 주민 주도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주민 그게, 주도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현되고 있네요. 예. 하여튼 이춘희 시장께서는 오랜 세월 관료로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셨고 또 이제 시장으로서는 뭐 노련한 분은 아니시겠지만 행정 경험이 많으셔서 예. 이제 노련하게 그 문제 해결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행복도시 완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 세종시의 주요 당면 과제 두 개를 하나 묶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 완성이 바로 또 세종시의 주요 당면 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주요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이런 두 가지가 같은 얘기일 수가 같은 있습니다. 얘기일 수 제일 첫 있죠.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도시는 처음부터 신행정 수도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국회 분원 설치라든지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세종 시민 그리고 충청권 전체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2단계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 중에 우리 세종시가 행정기능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족기능이 함께해서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일이다. 특히 이제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그 원년의 행복도시 건설의 주역분들이 오셔서 네, 마지막에 당부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해주십시오 했더니 세종시에서 모든 기능을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과 좀 나누는 그런 아량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세종시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 세울 때 제가 2005년도, 2006년도에 계획 세울 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변 도시하고 어떻게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고 어떻게 연계를 강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처음에 계획한 대로 해야 될 것이고 서로 협력을 통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자꾸 서로 경쟁하는 쪽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걸 서로 찾는 노력을 하면 또 찾을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도일보의 그 가운데 중에 도읍도자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도시 세종시를 염두에 두고 중도일보가 창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것이 목표로 사시로서 정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일보 독자들에게 또 충청 지역 주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충청권 주민 여러분들께는 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충청권 주민 여러분들의 그 합심된 그런 성원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충청권 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으는 데 있어서 우리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컸다고 생각하는데, 중도일보는 특히 회사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또 이런 자리 마련하는 건 역시 중도일보가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 건설, 세종시만의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충청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우리 국민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서 우리 세종시 좋은 도시로 만들고 원하던 바대로 지방화,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 모두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지역과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행복도시 건설로 지역과 국가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전광역시장과 행복청장을 모시고 또 행복도시 건설에 관한 입장과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